안녕하십니까. 빅토리아 그룹의 앤디박 대표입니다. 오늘은 한국일보 기사에 난 부분에 대해서 대표로서 한번 어떤 부분이 진짜이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일보에 기사가 이제 났죠. 코인 투자 진실 공방, 거액 피해 대 사기 아니다. 이렇게 이제 타이틀로 이제 기사가 났습니다. 한번 짚어보면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투자 기업 VMS USA의 앤디박 대표와 부대표에게 사기성 코인 판매 및 코인 다단계 폰지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인 8명이 22일 LA 한인타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사실을 호소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서두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우리 그 폰지 사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폰지 사기. 폰지 사기가 뭔가요? 폰지 사기. 자, 이 폰지 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온라인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저도 한번 폰지 사기가 뭔가, 폰지 사기가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나, 우리가 마치 국어사전을 찾듯이, 백과사전을 찾듯이 한번 저도 검색을 해봤습니다. 폰지 사기란 실제로는 이윤을 거의 창출하지 않으면서도 단지 수익을 기대하는 신규 투자자를 모은 뒤 그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행되는 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쟁점이 있죠. 투자금을 가지고 올바른 어떤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이 투자금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배당금이나 수익금을 주는 데에 사용한다는 거죠. 소위 저희들 말로 이제 돈놀이를 하는 거예요. 투자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수익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단순 계산을 해도 언젠간 고갈이 되겠죠. 자, 투자라는 것은 그 투자를 가지고 무언가의 다른 행위를 해야 되는데, 자, 은행도 투자를 받습니다. 우리가 예치하는 그 돈을 은행이 가만히 가지고 있나요? 아니죠. 그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 은행도 고객들의 예치금을 가지고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건물도 사고 부동산도 투자하고 주식도 투자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얻은 이익을 가지고 우리 은행에 예치를 하면 돈에 대한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행도 폰지 사기인가요? 아니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뭘 했어요?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에 투자하거나 또 그 다른 어떤 부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한 거죠. 자, 폰지 사기는 이러한 투자금을 받아다가 어떠한 투자를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배당금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통 다단계적인 어떤 수법을 통해서 이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기사에서 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VMS는 폰지 사기다. 그 부분이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서두를 이제 열었죠. 자, 저희는 투자금을 받아다가 무엇 합니까? 아까 은행처럼 무언가에 투자를 하죠. 무언가에 투자합니까? 바로 채굴 컴퓨터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마이닝 컴퓨터. 지금 여기 그 강의실에도 지금 있지만, 예, 이러한 자, 여기 보시죠. 이렇게. 예, 이 마이닝 컴퓨터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개발한 이 마이닝 컴퓨터예요. 이 마이닝 컴퓨터에 저희는 투자를 하죠. 자, 마이닝 컴퓨터. 그럼 이 마이닝 컴퓨터가 뭘 합니까? 비트코인을 채굴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이더리움이 회사 차원에서 지금 채굴을 맡고 있지만 이 컴퓨터는 이더리움도 채굴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채굴을 해서 그 채굴된 수익을 주는 겁니다. 자, 이미 이 기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하신 분들은 이미 어때요? 이 비트코인에 대한 수익을 받으신 분들이고 받아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이거는 절대 폰지 사기가 성립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입금 받을 때 제가 저희 그 회사가 만약에 현찰로 입금을 받았거나 그리고 그 현찰로 나가거나 하는 경우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혹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투자금을 뭘 받았어요? 이더리움으로 받았어요. 비트코인으로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 코인으로 받았다는 거죠. 여기서 코인으로 받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나라가 인정하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가치를 가진 그 실물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마이닝 컴퓨터를 구입하고 제조하고 만들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채굴해서 그 수익을 7%에서 많게는 15% 이렇게 이제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 뭐가 아니다, 폰지 사기도 아니에요. 예, 폰지 사기라고 성립이 안 됩니다. 왜? 저희는 기록이 있거든. 컴퓨터를 구입하고 그 컴퓨터를 채굴해서 그 거래소에 보내고 거래소에서 우리 회원님들께 배당을 지급했던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채굴 수익을 지급했던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폰지 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폰지 사기 판매 및 다단계 방식을 주장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닌 거죠. 허위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짓 주장인 거죠.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이들을 지목한 앤디 박 대표는 절대 사기 행위는 없었으며 오히려 이들로부터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박하고 나서며 양측 공방이 벌이고 있다. 당연하죠. 예, 회사는 또 다른 법인 인격체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이제 손해와 손실을 받고 있습니다. 자, VMS USA 전직 이사 겸 제2비정 김씨외 7명은 한인타운 헤이리 카페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앤디 박 대표와 부대표에게 총 28만여 달러를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자, 언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넘버입니다. 숫자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28만여 달러를 사기당했다라는 그 주장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근거. 28만 달러가 어디 있어요? 자, 부르면 뭐 경매입니까? 그냥 저 28만 달러 살래요. 예, 35만 달러 살래요. 경매입니까? 아니죠. 그 근거에 대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28만 달러예요? 머릿수대로 나눠서 28만 달러입니까? 뭐 2만 8천 불에 10명이에요? 뭐 그것도 아니고 7명이랬는데 어떻게 계산이 이상하게 4, 7, 28, 4만 달러씩 28만 달러입니까? 이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기다라고 주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 다음 또 가겠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코인을 채굴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투자금은 실제 코인 채굴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죠. 이 부분이 코인 채굴하는 컴퓨터에 사용되지 않았으면 저희 지금 사무실에 있는 지금 100여 대의 컴퓨터와 지금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948대에 대한 마이닝 컴퓨터는 뭘로 점령합니까? 그럼 제가 제 사비로 다 산 거겠네? 아니면은 갑자기 누가 뭐 주었거나, 그렇죠? 여러분들이 투자한 그 투자금으로 이 컴퓨터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잘못된 허위 사실이라는 거죠. 미국 시장에 1년 안에 VMS 코인을 상장하겠다는 앤디 박 대표와 모두 거짓이었으며 투자금을 앤디 박 대표와 개인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앤디 박 대표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200명 정도 피해액은 수백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피해자가 이제 200명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200명 다 어디 있습니까? 200명. 자,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분들 중에 만약에 내가 피해자다, 나도 피해자다라는 부분은 연락 주세요. 연락 주세요. 사무실로 오십시오. 제 전화번호 있어요. 한국에도 지금 많은 우리 리더자들이 있고 한국에 또 많은 우리 회원들이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연락 줘서 제가 직접 통화하겠습니다. 직접 어떤 부분이 피해인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해서 실제 피해를 봤다 그러면 제가 거기다 어떤 조치를 당연히 취해 드려야죠. 반환을 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약에 대한 어떤 부분에 무엇이 이행이 안 됐는지 한번 제가 이제 그 같이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죠. 무조건적으로 200명의 피해자다. 아니 이왕이면 저기 그 기사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왜 2,000명이라고 그러죠? 2만 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야 좀 더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예, 200명의 피해자 이게 어디 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VMS 코인을 미국 시장에 상장하겠다. 예,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 그 코인베이스에 여러분들 전 세계 넘버원 어디입니까? 코인베이스, 바이낸스예요. 자, 코인베이스에 저희 VMS 코인을 한번 쳐보십시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코인 만들면 다 나옵니까? 아니에요. 자, 바이낸스에 저희 VMS 쳐보십시오. 나오나 안 나오는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자, 이제 상장을 하면 되는 그 반의 과정을 간 거예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이루지도 않은 목표를 가지고 이루지 않았다, 안 됐다, 끝났다, 상장을 안 했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 저희는 지금 가고 있어요. 가는 과정입니다. 올해 안에 미국 거래소 상장시킬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또 보면 2021년 설립된 VMS USA는 차량의 암호화폐 채굴할 수 있는 마이닝 컴퓨터를 장착해 운전하면서 발생하는 전기를 이용해 채굴하는 방식을 한국에서 특허받았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았다. 이 시스템은 실제와 한국, 미국 특허 등록이 완료돼 있다. 이건 맞네요. 네, 이건 맞아요. 한국과 미국의 특허 등록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VMS USA로 이사로 시작했다는 제이슨 한 씨는 특허받은 방식의 매력을 느껴 투자했고 이거 네, 제대로 됐네요. 코인을 채굴해 수익을 내기로 약속받고 돈을 투자했었다며 그러나 앤디 박 대표는 코인 채굴은 뒷전이고 투자금을 술집과 식당에 투자하는 등 투자자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사로 재직했다는 제이슨 한 씨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제이슨 한 씨에 대해서 이제 잠깐 좀 얘기를 하면 이분이 이제 뭐 문제가 있죠. 일단은 첫 번째, 자, 이사라고 이제 말하는 부분에서 회사는 정관, 저희 회사는 이제 캘리포니아 주 상법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가 존재해요. 15인의 이사회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대표 혼자만 있으면 대표가 언제든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회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이사회 15명은 법적인 책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관의 상임이사와 이규직티브 디렉터, 상임이사와 그 다음에 후원이사, 스폰서 디렉터,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회이사, 이렇게 세 개의 이사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이슨 씨는 어디다? 상임이사다? 아니죠. 후원이사다? 아니에요. 사회이사다? 아니에요. 그럼 여기 이사라고 돼.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네, 본인은 이사 비용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자, 상임이사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비를 내게 되어 있고요. 후원이사도 그에 상응하는 투자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상임이사는 법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경영과 운영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후원이사는 경영과 운영에 전혀 관여를 안 합니다. 그냥 영업만 해서 영업에 대한 어떤 커미션만 받아가는 분들이에요. 즉 법적인 거의 부분에 전혀 관계가 없죠. 사회이사는 보통 전문가들을 얘기합니다. 변호사, 회계사, 아니면 컨설팅, 부동산, 이게 이제 회사의 자문을 하는 그런 전문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제이슨 하는 어디예요? 상임도 아니고 후원도 아니고 사회도 아니에요. 네. 자,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는 이사직을 사칭한 겁니다. 오히려 이 기사를 낼 때는 최소한도로. 왜냐하면 이사로서의 어떤 자격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 너무 많은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이사가 아니에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뭐 이사라고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이 제이슨 한 씨는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코인 채굴의 수익을 내기로 해 약속받고 돈을 투자했었다. 맞아요. 자, 제이슨 한 씨는 만불을 투자해서, 자, 만불을 투자해서 1년 동안 얼마의 비트코인 채굴 수익을 받아갔냐라면 총 9,450불을 받아갔습니다. 이미 이거는 언론사에 제가 다 자료를 보내드렸어요. 만불을 투자했는데 1년 동안 9,450불에 대한
채굴 수익을 받아갔습니다. 자, 이게 아까 이제 폰지 사기라고 얘기한 부분에서 제이슨 씨는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10,000불을 투자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그 10,000불을 가지고 있다가 9,450불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만약에 제가 10,000불을 안 쓰고 가지고 있었으면 왜 조금 주지 왜 9,450불을 줍니까? 이거가 10,000불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마이닝 컴퓨터 한 대도 못 만듭니다. 이거 가지고 제가 9,450을 줬었으면 그거 더 말이 안 되죠. 예. 저희 뭐 회원이 뭐 한둘입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벌써 입금을 받은 거하고 나간 거에 대한 회사 자료는 다 있어요. 그래서 언론사들한테도 다 보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기사가 나가고 난 뒤지만 다 보내드렸어요. 자료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말도 안 되고 이런 말할 자격도 없고 그리고 마지막에 코인 채굴은 뒷전이고 투자금은 술집과 식당에 투자 뭐 이 부분도 사실은 뭐 제가 어이가 없지만 저는 뭐 우리 뭐 여기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다 알겠지만 저는 담배도 못 합니다. 안 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술집 술 한 방울 못 합니다. 한 방울 못 해요. 저 술 한 방울 하는 거 본 적 있으신 분 오세요. 제가 진짜 그런 분들이야말로 저기 앤디박 술 못 하는데 저기 술 하는 거 내가 봤어.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게 거짓 사실 주장이겠죠. 술도 못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술집에 투자한 뭐 이런 건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식당에 투자하는 건 이제 비트 뽑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회사가 운영하는 건데 이건 뭐 당연히 합법적인 절차와 적법한 어떤 과정에서 한 거니까 이건 뭐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말을 그러니까 하도 할 얘기가 없으니까 하도 이제 뭐 이게 없으니까 이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다시피 뭐 우리 다 코인 거래소에 다 되어 있잖아요. 뭐 거래소 얘기는 일전도 없어요. 왜 없냐 모르거든 본인이 거래소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운영되는 거 전혀 모르거든. 뭐 미안한 얘기지만 뭐 좀 속어로 바본데 어떻게 이걸 압니까? 그러니까 막 뭔가는 뭐 막 답답해가지고 뭐 얘기하고 싶은데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회견 참석자들은 두 차량에 암호화폐를 채굴할 수 있는 마이닝 컴퓨터를 장착해 운전하면서 발생 여기 밑에 좀 잘렸네요. 그래서 싱가포르 코인 거래소에서 30센트에 거래되던 VMS 코인은 현재 0.001센트로 가치가 떨어진 상태. 그랬더니 이제 제가 이외 다른 거래소에는 상장 폐지됐고 앤디박 대표는 코인을 현금화하려 들다가 회사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투자자들의 코인 거래 자체를 막아놓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박 대표는 비트코인 채굴 및 솔라 패널을 이용한 코인 채굴 등의 투자자도 모았는데 이 투자자도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자, 먼저 이제 코인 가격에 대해서 한번 짚어봅시다. 자, 코인 가격이 저희가 10센트에 상장을 했어요. 맨 최초에 L뱅크라는 곳에 이제 2022년 4월에 첫 상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0센트였어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첫 상장인데 10센트에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일주일 동안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1불 47전까지 갔습니다. 자,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그건 기록이 돼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들어가서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불 47까지 갔고, 자, 지금 현재는 얼마라고 그래요? 0.0002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 구간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자, 10센트에서 0.0002까지 떨어질 때에 이 금액이 과연 얼마일까요? 이 금액이. 자, 코인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금액에 대한 자금이 있으면 역으로 어떻게 해요? 이 금액을 사들이면 올라가는 거예요.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자, 이 금액이 200만 불입니까? 2천억 뭐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하면 20억입니까? 200억입니까? 아니면은 저기에요? 2천억이에요? 얼마예요? 미국 돈 20만 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3억이 안 돼요. 즉
3억이면 다시 이 정상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마이닝 채굴 사업이 잘 되면서 코인 쪽을 신경을 안 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판단을 했어요. 왜? 자, 이 부분이 떨어질 때 오히려 회사가 처음에 프리세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가격이 떨어질 때 팔아라. 왜? 낮은 가격대가 형성이 돼야 일반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그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거죠. 코인이 너무 가격이 높으면 사기가 어렵죠. 자, 여기서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일부러 떨어뜨린 거냐? 절대 일부러 떨어뜨린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시장 경제에, 코인 시장 경제에 의해서 그냥 둔 거예요. 왜? 워낙 불법 취득으로 인해 가지고 코인을 지금 이제 이런 분들 통해 가지고 코인 가치, 우리가 코인을 가치로 올려야 되는데, 가치에서 가치 올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 팔고 뭐 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저희들 표현으로 배신자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같이 우리가 움직이면 같이 올려서 코인 가격을 많이 올려서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나 혼자 살겠다고 하니까 그냥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를 본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가격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다. 얼마? 이게 30억입니까? 300억입니까? 3천억입니까?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7군데를 상장해서 이제 한 군데는 상장 폐지가 됐고, 또 한 군데는 거래소 자체가 문을 닫았어요. 그냥 아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앤디박이 7번을 상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상장 전문가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코인 상장하는 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저희가 또 히스토리도 있고, 상장도 했었고, 또 특허도 났고, 백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회사도 있고 갖춰져 있으니까 상장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얼마든지 나중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마이닝 쪽을 더 많이 치중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가치가 이제 뭐 떨어졌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일부러 그 코인을 신경 안 쓰고 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주장이고요. 그리고 또 말하는 것이 이제 현금화하려고 들거나 회사의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은 이제 막아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자 VMS 코인은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 그 컨트랙에 보면 총 3번을 발행했어요. 총 VMS 코인을. 자, 첫 번째는 테스트였습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였어요. 처음 코인을 만들고 처음 시장에 블록체인에 ERC20 방식으로 만들게 됐는데, 이걸 넣다 보니까 처음에 여러 가지 기능상 락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코인을 전송할 때 해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수수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불안정이 보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폐기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야심차게 준비해서 두 번째 컨트랙을 만들어서 VMS가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 두 번째 만든 거는 결정적으로 락 기능이 있었어요. 즉 뭐냐면 초창기에 코인 쪽은 락을 해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코인을 팔 때 락을 해서 그것을 현금화 못하게 이제 막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이제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첫 번째 엘뱅크 때는 잘 갔어요. 근데 두 번째 한국의 포블게이트 갈 때는 락 기능이 있는 코인은 우리는 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권도영의 뭐 지금은 이제 유명인이 됐으니까 뭐 이름을 거론하겠습니다만, 테라 루나 사건이 이제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코인에 대한 어떤 사기 인식 이런 게 아주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락을 통해 가지고 장난을 치는 그런 회사들이 정말 많아진 거죠. 투자자들 다 코인 투자받게끔 하고 락 걸어놓고 딱 도망가는 거죠. 자,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 각 거래소들이 어떻게 해요? 규정을 만듭니다. 락 기능이 있는 코인은 우린 받지 않는다. 그게 바로 포블게이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포블게이트에서 VMS를,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포블게이트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거래소였습니다. 왜냐?
한국을 처음에 진입하는 거래소였기 때문에 한국의 포블게이트 외에 저희가 처음으로 진입할 수 있는 거래소를 찾기 쉽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너무 하위에 있는 거래소를 가기에는 저희가 뭐 소위 말하면 좀 자존심이 그래도 명색이 제가 만든 멋진 코인인데 너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런 거래소에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나마 물론 이제 한국에서 어떤 시장 점유율은 낮지만 그래도 한국을 마치 처음에 이마트에 납품할 수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방의 작은 마켓에 납품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점점 커지면 언젠가는 이마트에 납품을 하는 그런 그 방법으로 저도 포블게이트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더 높은 한국의 상위권 거래소에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포블게이트에 이제 내는데 문제는 모든 조건은 it's okay. 근데 어떤 게 하나가 걸렸다? 락 기능이 있기 때문에 VMS 코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기서 이 VMS 코인을 다시 재발행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최종 버전으로 VMS 코인을 이제 최종 버전으로 재발행을 해서 이거는 락 기능이 어때요? 없어요. 자, 이미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는 L뱅크에서는 락이 되어 있는 코인을 락이 안 돼 있는 코인으로 재발행했을 때 모두 자동으로 수합을 해줍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수합이 안 되는 그런 코인들은 어떤 코인이냐면 내가 메타마스크로 직접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코인 중에 10만 개를 기준으로 10만 개 이하인 분들은 다 교체가 됐어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자동으로 다시 VMS 이제 들어가면 새로운 컨트랙으로 들어가면 다시 받습니다. 근데 10만 개 이상인 분들은 회사로 연락을 줘서 나 10만 개 이상 가지고 있는데 옛날 락 기능이 있었을 때 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락 기능이 없는 코인으로 바꿔주세요 하면은 바꿔줬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연락이 안 되거나 회사에 미처 연결이 안 되신 분들이 몇몇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안 되고 있는 것 뿐이에요. 회사가 안 해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제가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가 바꿔드립니다. 예. 바꿔드리고 변경해드려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나도 락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이게 있고 없고요. 어떻게 하냐면 메타마스크에 저희 회사의 자, 이게 이제 VMS 로고예요. 이게 VMS 로고입니다. 메타마스크 상에서 이 로고가 보이면 그거는 현재 마지막에 그 최종 발행된 코인이에요. 근데 이 모양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그 최종 발행되기 전 그 업그레이드 되기 전 그 락 기능이 있는 그 코인입니다. 이걸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팔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 또한 거짓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래, 몰라서. 예.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그냥 본인은 내가 만불 투자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만불 투자한 게 아니고 내가 코인을 100만 개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1불이면은 100만 불, 10불이면은 1000만 불, 100불이면은 와,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회견 참석자들은 이어 피해 사실을 검찰에 정식 고발한 상태라며 이것도 거짓이죠. 예. 자,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예요. 검찰을 고발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사건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건을 입증할 만한 뭔가 그전 단계가 있어야 돼요. 뭐 경찰은 괜히 있습니까? 왜 저기 법원에 직접 가지? 그게 아니죠. 예. 법원에 재판을 가기 위해는 검찰의 기소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검찰의 기소가 있으려면 경찰의 그 체포나 구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절차를 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하는 거지. 아니면 뭐 연락이 안 됐다거나 아니면 뭐 도주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무슨 뭐 증거 인멸 우려가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검찰에 고발된 뭐 그런 상태지. 어떻게 경찰도 없이 경찰 단계도 없이 그래야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받은 사실도 없고요. 그러니까 고발한 상태라며 이 거짓 주장이라는 거죠. 피해액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더 이상 피해자들이 발생할 이미 본인들은 다 받았는데 무슨 피해액을 돌려받지 못합니까? 본인들은 이미 다 받았어요. 투자금에 대한 부분에 본인들은 그 이상으로 벌써 다 받았습니다.
자, 이에 대해 앤디 박 대표는 20일 기자회견에 모인 사람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박 대표는 본부에 보낸 이메일에서 VMS 시스템은 VMS 코인을 발행하는 것이 주 목적인 회사가 아니며 현재 정상적인 비트코인 채굴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저희가 코인 회사입니까? 저희가 코인을 만들어서 그 코인을 가지고 투자금을 모아서 자사가 발행한 코인으로 줬다. 이건 폰지지. 아까 얘기한 그렇죠. 코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투자금을 받았는데 그 만든 코인으로 주면 그건 폰지예요. 그건 폰지라고. 투자가 된 게 없잖아. 아, 코인 만들어서 코인 줬는데 그것도 투자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폰지라는 거예요. 뭔가 투자금을 받아서 무언가 만들어내야지. 코인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저희는 코인 회사가 아니에요. 마이닝 그 회사지. 그래서 마이닝 컴퓨터를 가지고 응용한 게 뭐예요? VMS, Vehicle Mining System. 차가 달리면서 운전하면서 나오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뭐에 썼다? 마이닝 컴퓨터에 썼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붙었잖아요. 이런 하나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런 특허도 다 등록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냥 돈만 그냥 벌 생각으로 그냥 대박만 생각하니까 자꾸 이런 그 에러가 생기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이 당연하죠. 거래소에 다 기록이 있는데. 거래소에 다 기록이 있고 블록체인상에 다 기록이 있는데, 예? 이걸 저기 나중에 제가 뭐 법원에 쓸 일도 없지만, 예, 뭐 검찰에 고발된 것도 없지만 증거자료 다 제출하면 돼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에게 제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예. 다만 여기서 제가 더 채굴해서 더 수익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어떤 저의 능력 부족인 거지, 이게 안 했거나 없거나 그러지 않다는 거죠. 또 수익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 또한 회사가 수익이 발생했을 당시에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나눠주었으며, 정상적으로 나눠줘. 저희 회사가 뭐 어제 생겼습니까? 저번 주에 생겼어요? 2년 반 동안 지금 저희가 뭘 했겠어요? 그런 건 이제 지급을 했다는 거죠. 그죠? 예. 현재 회사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금을 주지 못했을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예, 이거는 지금 마이닝 컴퓨터의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왜냐? 지금 거래소 출금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거래소 출금 제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기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면, 자, 간단합니다. 한국에서 마이닝 컴퓨터를 이제 그 전국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분들이 이제 30억 정도 이제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 이것을 이제 집행하는 어떤 이제 한 분이, 자, 한국에서 이제 이것도, 자, 회사로 저한테 투자가 들어온 게 아니라 한국의 1호 사업자인 누군가에게 그거는 이 영상의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름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한국의 이제 1호 사업자인 이분한테 다 입금이 된 거죠. 다 입금이 됐어요. 입금이 돼서 이분이 이 30억이라는 돈을, 이 30억에 대한 돈을 바로 받자마자 저기 그 코인으로 받았으니까, 또는 본인이 받아서 코인으로 바꿨으니까 받자마자 미국으로 보냈으면 문제가 안 돼. 손해를 보더라도. 근데 이것을 갖고 있다가 다음 날이 됐어. 그러니까 다음 날이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됐어요? 3억이 부른 거야. 자, 당시에 이더리움이 10%가 급격히 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3억이 부른 거예요. 대박이죠? 그냥 가지고 자고 일어났는데 3억이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음날 또 하루 자고 났어요. 그랬더니 3억이 또 불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대박이다 하던 차에 그 다음날 됐더니 어때요? 코인이 다시 가격이 급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급락하게 되니까 실제 받았던 금액보다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심리 때문에 기다렸다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일부라도 일단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떨어진 거에 다 보낸 게 아니라 일부를 보낸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일부 들어온 게 들어온 게 19억이고, 이렇게 해서 손실된 게 한 11억 정도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코인 가격이 떨어진 거, 그리고 이분이 다른 이제 그 코인에 또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또 손실이 난 거죠. 그리고 또
회원으로부터 이제 현금을 받아다가 자신의 빗썸이나 업비트에다가 코인을 샀겠죠. 코인을 샀는데 자, 현금을 주고 코인을 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1대1이 아니죠. 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떨어진 거를 보내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갭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큰 금액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전산을 만든 사람으로서 이 30억이 들어오는 이 그 회계 처리를 다 한 거죠. 자, 회사에 19억이 들어와서 11억이 변는데 30억이 들어왔다라는 부분을 다 회계 처리한 거예요. 그런데 뭐는 거짓말 못해요? 블록체인은 거짓말을 못하는 거지. 자, 거래소는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소 감사기관에서 저한테 불러다가 야, 랜드마크 11억이 변네, 이것 좀 해명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제가 묵비권을 행사한 거죠. 묵비권을 행사했어요. 그랬더니 감사해서 그래, 그러면 앤디박 자네가 해먹었나? 이렇게 된 거죠. 제가 묵비권을 또 행사했어요. 그랬더니 거래소에서 그러는 거죠. 거래소 감사기관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앤디박 대표가 횡령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묵비권을 행사하는 그걸 가지고 제가 한국에 나가서 투자금을 받아와서 이것을 메꿔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나갔는데 홀랑 한국 지사도 사기로 이제 홀랑 넘어가고 돈 한 푼 못 받고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감사기관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묵비권이 아니고 횡령한 게 맞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거래소 출금 제한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래소 출금 제한이 되면서 지금 거래소 안에 있는 채굴, 이게 지금 그 근래가 아닙니다, 지금. 예. 이렇게 되면서 출금 제한이 되면서 이제 지금 이 그 비트코인 채굴한 부분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금을 주지 못했다. 자, 거래소에서 이제 에어드랍이 나가야 되는데 거래가 생기지 않으니까 당연히 에어드랍이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인 것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 대표는 이어 일부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없어 상장 폐지가 된 것은 맞지만, 이거 MXC 얘기하는 거예요. 상장 당시에는 거래량이 많아 전혀 문제가 없었기에 의도적으로 사기라는 주장은 잘못됐다. 맞죠? 처음부터 제가 의도적으로 사기치려고 코인을 만들어가지고 가격을 떨어뜨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루나테라는 좀 다릅니다. 이 사람은 너무 가격을 어때요? 급격히 올렸어요. 자, 그게 의도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지. 막았어야지. 그죠? 그리고 떨어져요? 그럼 본인이 막았어야지. 떨어지는 그 갭이 얼마예요? 뭐 뉴스에서도 50조에 50조. 이 갭이 뭐 5억도 아니고 50억도 아니고 500억도 아닙니다, 이게. 수십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권도영이 막다 하니까 그냥 해구서는 포기를 탄 거죠. 포기한 거죠. 기법한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게 이제 사기다라는 주장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직 이사들은 회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오히려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예. 자, 이사라는 어떤 대우를 해드린 거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이분들은 이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회사가 큰 막대한 손해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박 대표는 이어 나스닥 우회 상장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고 M&A를 위한 법적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주장하며 24일 더반 카페에서 근데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이 기사에 대해서 많이 좀 우울해하거나 이 기사에 대해서 많이 슬퍼하거나 이 기사에 대해서 많이 염려스러워하시는 우리 회원님들을 위해서 이 영상이 제작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앤디 박 대표가 이런 거에 그냥 무너질 친구도 아니고요. 이런 거에 꿈쩍할 친구도 아닙니다. 이게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요. 여러 가지 오해, 의혹, 의심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이 분야가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어려운 분야예요. 이게 그 전에도 그랬지만 뭐 많은 뭐 그 사기 회사들도 있고 많이 뭐 문제가 되는 회사들도 있고 무너진 회사도 있고 그런 이제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는 결코 그런 회사가 이제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영상은 어떤 변명, 핑계 이런 거를 하려고 제가 찍어놓은 게 아닙니다. 진실이 뭐고 무엇이 사실이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앤디 박 대표가 추구하고자 하는 게 뭐고 방향이 뭐고 목표가 뭐고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이제 회원님들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느 거 하나 사실이 없고 또 고발된 것도 없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뭐 법원에 쓴다면 당당하게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라고 주장은 안 합니다. 분명히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분명히 이 과정에서 제가 실수한 것도 있고 법에 어긋나거나 어떤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의도적이 아니고 그것이 결코 하다 보니 이런 법을 몰랐고 하다 보니 이런 어떤 실수가 있었던 부분에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요. 다만 뭐 사기다 뭐 이건 뭐 피해자들이 뭐 200명이다. 뭐 수십만 달러다. 뭐 이런 부분들은 그 인정할 수가 이제 없다라는 거죠. 왜? 증거가 없으니까. 이런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회사로서는 큰 피해를 받는 부분에 유감입니다라고 이제 제가 뭐 법정에 쓰지도 않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싶습니다. 이런 이제 어려운 분야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관심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아무런 영양가도 없잖아요. 이런 게 나오지도 않아요. 이런 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이거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관심도 있고 우리가 어떤 관심 대상으로 봤을 때 그게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 저희가 신경도 안 쓰죠. 근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도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무엇이 제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또 점검을 해야 될 것이냐는 걸 점검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 회원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그 회사가 잘 되고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언제든 궁금한 거 이 기사도 저희 회원님들 중에 한 분이 연락을 줬어요. 아 이거 나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합니다. 제가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뭐 염려는 좀 되지 솔직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걱정됩니다. 뭐 저도 저 강심장 아니에요. 저 무슨 누가 우리 박 대표 멘탈이 장난 아니야 이 기사가 한국일보만 난 게 아니죠. 전 언론사 여기 한 10개 정도 되는데 10개에서 그냥 다 이 피해자들만 이렇게 그 포커스 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은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를 안 하는 거예요.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저도 강심장 아닙니다. 저도 가슴 벌렁벌렁해요. 이런 거 기사 나오면. 그런데 가만히 차분하게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날까? 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왜 나에게 일어날까? 왜 우리 회사에 일어날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어때요? 잘 되려고 성공하려고 정말 good and great 좋고 위대한 회사가 되려고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7막 7장이라는 책을 좋아하는데 자 저는 이번에 하나의 막 또 하나의 장을 거치는 거예요. 이번 막과 이번 장은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공격당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런 고통과 고난 속을 가야 되는 막과 장입니다. 이 7막 7장이 완성이 되려면 이 하나의 막과 장을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스토리가 이상한데? 왜 그래요? 그 중간에 그 장면을 삭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이상해지는 거죠. 마치 우리 회사가 잘 되고 엄청난 그런 좋은 위대한 회사가 되려면 이런 과정들이 겪어야 됩니다. 저도 벗어나고 싶죠. 저도 이런 거 겪고 싶지 않습니다. 멘탈이 안 강해요. 저도
뭐 강심장 아닙니다. 저도. 예? 저도 똑같은 일반인과 다름없어요. 그냥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냥 그런 거 책 읽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처음에 접촉했을 땐 저도 무섭고 떨리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되는 생각이 갔죠. 그러나 차분하게 다시금 한번 생각했을 때 우리 회사가 잘 되라고 하는 채찍질이구나. 우리 회사가 내가 더 크게 회사가 잘 됐을 때 나를 돌아보고 내가 혹시나 말 한마디에 실수를 하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많은 어떤 회원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다시금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다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있어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 시간들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처음에는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계속 이걸 가지고 제가 제 스스로 그래 내 탓이다. 내가 잘못됐고 내가 실수했고 내가 정확하게 하지 못한 그 나의 잘못이다라고 저는 이번에 또다시 한번 알고 깨닫게 됐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잘 지혜롭게 슬기롭고 잘 헤쳐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저 혼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모든 멤버들이 다 같이 이 어려움을 넘어가겠습니다. 절대 넘지 못할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고 또 다음에 어떤 그 기사에 대해서 또 한번 다시 찾아뵙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빅토리아 그룹의 앤디박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